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유해물질은 걸러내는 우리 몸속의 정화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과식, 폭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쌓여서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위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소화불량, 두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 증상을 가리켜서 한의학에서는 담적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연 원장과 함께 이 담적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만성 소화불량, 참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담적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담적병인데요. 네. 우선 담적병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담적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식습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네. 과식이라든지 폭식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위유 내벽 쪽에 끼게 돼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가 가끔씩 위유 외벽 쪽으로 점점 스며들어가게 돼가지고 위유 바깥쪽이 두툼해지고 단단해져서 생기는 병을 담적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을 하잖아요. 이 내시경을 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보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위염, 위궤양 이런 걸 진단을 받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 위의 바깥쪽 이런 쪽은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끼게 되게 되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는 게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병을 바로 담적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외벽이 굳어지는 걸 담적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이건 담적병은 아무래도 위나 소화기관에 걸친 전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한 10개 이상 되는 것이 해당된다 하면 담적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네. 예. 보통 저희 본원에 오신 분들이 첫 번째로 호소하시는 게 소화불량이죠. 아무래도 잘 체합니다. 네. 잘 체하게 되면은 또 명치가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이 목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답답하니까 역류도 잘 주세요. 역류가 되면은 먹은 음식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이물감을 느끼게 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먹은 음식물이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로 가기 때문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뱃속가 표만감을 느끼게 되고 네. 이런 증상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대요. 그리고 이 위장에 속쓰림 또 복통 이런 걸 호소를 많이 해요. 위 경련으로 인해서. 또 이 위의 증상이 장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과민성 대장증상 있잖아요. 네네. 과민성 대장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이런 담적병이 있다고 의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중에 10가지가 해당이 되면 담적병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네. 위뿐만 아니라 네네. 전신적인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16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중에서 한 6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네. 이제 같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전신 네.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담은 이 자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몸의 약한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이게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같이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걸 호소하게 되고요. 또 뇌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에 건망증을 많이 일으키고, 요게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노인성으로 가면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 눈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또 안구 통증도 유발을 하고, 또 눈이 점막이 잘 건조한다는, 요새 인공 눈물들 많이 유행들 하시는데 안구 건조증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몸에 위에 있는 이 찌꺼기가 식도를 따라서 그 향을 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구취 이런 증상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계속 밥만 먹으면 졸리는 식곤증도 유발을 할 수 있고요. 또 관절에 이쪽 저쪽이 괜히 이유 없이
아프고 우리가 담 붙었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몸도 무거워지고 이런 증상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이런 증상이 또 우리의 이 비뇨생식기나 여성분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방광염, 뭐 남성분들은 전립선염, 여성분들은 막 자궁근종, 난소낭종 뭐 이렇게 그 부인과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담적이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심장의 관상동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심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유 없는 폐음, 뭐 천식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적병이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16가지 중 한 10가지 정도 된다 하시면 의료기관에다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담적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담적병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렵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위를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제가 이렇게 위 모형을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이걸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이 위라는 것이 보통 자기 주먹만하게 생겼어요. 네. 예, 자기 주먹만한 위가 뱃속에 어디에 있냐? 피부가 있고 그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겠죠? 네네. 피하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직근 근육이 있어요. 복직근 근육 속에 이 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아까 말씀드렸지 위 외벽이 두툼해지고 이런 찌꺼기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이런 양상인데 이걸 걷어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를 절개해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 상태에서 충분히 투과가 되는 아로마 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외벽에 있는 이 찌꺼기를 걷어내주는 치료를 꼭 선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투약 치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투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을 먹을 땐 좀 좋아졌다가 약을 이제 끊게 되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위에 대한 기계 치료가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의 이 외벽에 끼어 있는 이 찌꺼기들을 또 녹여주는 치료를 해야겠죠. 네. 그러려면은 약을 먹었을 때 약이 이 자체에서 흡수가 잘 되게끔 미생물로 발효시켜주는 특수한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으로 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끼어져 있는 이 찌꺼기를 녹일 수 있는 약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개발된 그 약과 치료법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바깥의 외벽 치료와 안에에서 이 담적 약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안과 밖이 동시에 치료가 될 때 그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이 담적병, 즉 위나 장에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담적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네. 외벽에 끼어서 생긴 찌꺼기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씹어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씹어지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음식, 깔깔하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 생거 이런 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잘 씹어지지 않고 네. 저작이 덜 되기 때문에 담적병을 충분히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운 음식, 튀긴 음식 이런 음식은 아무리 잘 씹어도 활성산소를 유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위의 점막을 공격하기 때문에 담적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이 일단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좋겠고요. 그리고 삶은 음식, 찐 음식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삶거나 찌게 되면은 훨씬 더 소화되기가 용이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좋은 음식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식습관으로 먹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불량식품 배제를 해야 하고 또 밥을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어야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내 몸에서 해로 작용을 하고 네.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담적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담적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요즘은 피부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잔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겨울 햇볕에 올라오는 기미, 주근깨 그리고 어두운 피부톤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대표 원장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색소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피부 관리. 기미, 주근깨, 잡티까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색소 관리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이나 죽은 깨, 색소 침착 같은 게 더 많이 보이는 계절인 것 같아요. 따로 치료를 해야 하는 계절이 있나요? 사실 요즘은 워낙 레이저 후에 후처치 그런 기술이 워낙 개념이 워낙 좋아져서요. 따로 이렇게 그게 언제 해야 된다라는 계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언제가 가장 좋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이제 땀이 많이 나고 또 자주 씻게 되는 그런 여름보다는 아주 뜨거운 날보다는 지금 선선할 때가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땀 나고 그러다 자주 씻다 보면 물과 접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찾고 있나요? 예,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학생들이 점이나 미뤄뒀던 점을 뺀다든가 아니면 주근깨를 제거하러 온다든가 거대 모발 이런 것도 많이 제거했고요.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빨간 점이라고 하는 혈관점, 혈관종도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색소 치료를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일단 색소 치료는 어차피 아까 계절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니까 네네. 지금 시작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점 제거는 언제부터 하면 예,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이제 점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예. 이제 요즘은 크게 특히 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점 제거를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전에는 이제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식이 많이 보편화되었고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점 제거는 CO2 레이저라고 해서 살을 지져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주 훌륭한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표피를 균일하게 깎아서 점을 제거하는 어비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이걸 이제 트리플 점빼기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많이 주목받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롱펄스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소를 제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이제 지능형 냉각 쿨링을 통해서 마취나 통증이나 출혈 없이 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이스 점빼기라고도 합니다. 점 제거는 보통 한 번에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얼굴에 있는 점을 제거하다 보니까 흉터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무리하지 않고 리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점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리터치를 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이제 리터치 할 수 있고 또 여름방학 때 리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잡티라고 이야기하는 죽은 깨나 검버섯 같은 색소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이제 잡티 제거에 있어서는 보통 IPL이 거의 10수년째 대명사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얼굴 잡티 제거에는 IPL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IPL은 이제 피부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팔다리의 지루 각화증이라든가 광선 각화증에도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 IPL이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도 있지만, 이제 IPL의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레이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롱펄스라는 레이저 장비, 그런 것도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927 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한 레이저들도 좋은 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그리고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자의 적이라고 하죠. 기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예, 이제 기미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이제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네. 기미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미 치료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 직능이 있는데 네. 그 직능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즉 레이저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좀 전에 IPL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IPL로 잡티뿐만 아니라 기미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IPL의 이제 특징이자 장점이 여러 파장대를 이용해서 색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장 같은 경우에는 기미를 자극해서 더 심해지는, 더 까맣게 올라오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리바운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나왔습니다. 1064, 그러니까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에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깨트리고 또 약화시켜서 기미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기미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굴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 중에서 가장 젠틀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하고 나서, 토닝을 하고 나서 바로 일상에 복귀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네. 그런 젠틀한 레이저인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사실 얼굴에 이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가장 약한,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보통 한 10회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미백 치료랑, 그러니까 미백 관리랑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뭐 최근에는 기미색소에 반응하는 이제 여러 파장대 레이저들이 이제 또 나와서 홍조라든가 아니면 혈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에 비해서 기미 이 잡티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인데 치료를 시작하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좀 더 빠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빠르게 막 이런 것도 네.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얼굴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장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또 빨리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속성으로 색소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1927 파장대 그런 레이저와 그다음에 1064 파장대 레이저를 병합해서 속성으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각각 두 개의 치료법은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개를 병합하는 치료 방법이 어떤 치료 방법이죠? 예, 이제 저희가 보통 그걸 트윅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트윅스입니다. 네. 근데 그 1927나노미터의 파장대의 그 레이저로 진핀의 멜라닌 색소를 깨고, 이제 깨진 멜라닌 색소는 이제 우리 몸에서 대식 세포들이 나와서 이제 잡아먹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미가 개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 레이저가 그런 1927나노미터 파장대의 그 레이저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열을 전달함으로써 증폭시켜주는 레이저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잡티나 이 표피성 기미 같은 경우는 2주 이내에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또한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성 기미 같은 경우에도 4주 이내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투엑스 치료법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치료법인가요? 이게 예전서부터 이렇게 정통적으로 그냥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요. 네. 보통 트위스 프로그램은 대략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장착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임상을 계속 해오다 최근에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제 확증이 돼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담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신부님들이 와서 저희 이제 보통 피부과에서 이제 보통 제발 한 달 내에 기미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네. 같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생겨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트윅스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기미 치료나 잡티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좀 빨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윅스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나요? 예, 이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레이저들이 이제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을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분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요. 또 수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또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많이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상황, 흡연이라든가 혹은 사우나라든가 혹은 아주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도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햇볕에 이제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으니까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아니면 양산을 쓴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묵 원장과 함께 겨울철 색소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말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할 때 힘들다, 지친다는 말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어떤 성공의 열매가 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